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백악관은 이번 순방이 중국 견제에 맞춰져 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브리핑에 다녀온 김필규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설리번 보좌관이 이번 순방을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네,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을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설리번 보좌관은 한일 두 나라가 중요 안보 동맹이자 경제 파트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소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콕 집어 설명한 내용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The newly inaugurated Korean president, President Yoon, who campaigned on the platform of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and on improving relations between the ROK and Japan. 결국 한미일 3국의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고 또 그것이 이번 방한의 주 목적이라는 점을 내비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결국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이번에 미국 주도로 출범시키고 우리나라도 참여할 예정인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와 또 일본 방문 중에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모두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입니다. 방한 때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찾는 것도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빼고 한국과 공조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네, 그리고 예상과 달리 비무장지대는 가지 않을 거라고요? 예, 그간 미국 대통령은 한 번씩 비무장지대를 꼭 찾았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에 이미 다녀왔고 또 다른 논의할 게 많다면서 이번에는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진 북한과 관련해 인도적 대북 지원을 논의하게 될까도 싶었지만 이날 백악관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hat our intelligence does reflect the genuine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either a further missile test, including long-range missile test, or a nuclear test. 네, 한미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도 깊이 있게 좀 이루어지겠죠? 예, 사실 현재 가장 큰 관심사인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필요한 건 경제 성과입니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이 한국에서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수천 개 일자리를 만든 기업인들을 만난다 이렇게 강조한 것도 그렇고요. 또 IPF를 서두르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후 이곳 백악관을 떠나서 한국을 향하게 될 텐데요. 이번 방안에서는 중국, 북한 문제뿐 아니라 한미 간의 경제 협력 논의도 잘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필규 워싱턴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될 공동 선언문에는 경제 안보를 위한 긴밀한 협의 채널이란 문구를 넣기로 사전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실상의 NSC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건데 미국 입장에선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상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경제와 안보 문제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실과 실시간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실 관련 인사들이 백악관 담당 인사들과 사실상 1대1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동 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해서 긴밀한 정책과 정보 공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선 양측의 상시 협의체를 아예 명문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합의문에 경제 안보를 위한 긴밀한 협의 채널이란 문구를 담기로 사전 조율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공동선언문에 대통령실과 백악관 사이에 경제 안보를 위한 긴밀한 협의 채널이란 문구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채널을 통해 관련된 많은 주제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보 이슈 등을 실시간으로 다루는 사실상의 NSC 상설 협의체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도발 상황에서 대북 대응 채널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미 안보 채널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면서 사실상 한미일 협력 체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이 한반도 안보 이슈 등을 한국과 실시간 소통한 뒤 일본과도 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한미일 삼각 공조가 이뤄지고 중국 견제도 가능하다는 게 미국 당국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인 IPEF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이 협력체를 강하게 견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참여 의지는 확고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IPEF 참여에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과민 반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성훈 특파원, 바이든 방한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고위급 간의 통화를 했다면서요? 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이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어떤 편가르기나 분열을 조장하는 시도도 실현될 수 없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 각국의 근본적인 이익을 훼손하는 사사로운 행동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IPEF에 참여하는 걸 놓고도 중국의 견제가 심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미국 주도의 이 IPEF에 대해 어떤 지역 협력의 틀도 제3자를 겨냥하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디지털이나 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협의체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사전에 경고부터 하고 나선 셈입니다. 이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분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위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미 백악관은 핵 비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힌 데 반해서 이 중국 측에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을 뿐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 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반대로 이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등 입장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준비를 마쳤다는 정황이 나왔고 그럴 경우 한미 정상은 지하 벙커로 이동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금평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무력 시위 준비가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도 도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형 핵탄두 실험 장소로 꼽히는 풍계리 3번 갱도의 복구 작업이 지난주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준비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북한은 어제 하루 동안 평양 순환비행장에서 ICBM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작업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집중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미군은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 코브라보를 동해에 출격시켰습니다. 한미가 실시간으로 북한을 보고 있다며 사실상 공개 경고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중 북한이 도발할 경우 대북 경고의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도발이 현실화되면 한미 정상이 군 통수권을 동시에 발동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기존 일정을 진행하다가 북한의 도발이 일어나면 용산 대통령실 또는 평택기지와 오산기지 등 근처 지하벙커로 함께 이동할 것도 검토 중입니다. 북한 도발 수에 따라 전략 폭격기 등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가 이번 회담에서 전격 합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이금평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에 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미국 측이 오늘 최종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에 만나지 않기로 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 브리핑 도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We don't have a meeting scheduled with President Moon at this time. 문 전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 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그는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JTBC에 오늘 미국 측에서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며 우리는 미국 측의 바이든 대통령 만남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에선 먼저 올해 초부터 문 전 대통령 측에 해당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미국 측은 5월경에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있으니 서울도 오겠다며 방한시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더라도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문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설 등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미국 측이 부담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한 번도 대북 특사 관련된 아이디어를 고려해 본 적도 없고 외부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을 듣고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은 문 전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을 잡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우리나라에 와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술 패권을 지키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미터 공정을 내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이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내놓을 최신 기술은 3나노미터 공정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보다도 얇은데 미국의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애플이나 퀄컴 같은 미국 기업들은 반도체를 설계만 할 뿐 직접 생산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반도체를 대량 양산해줄 파운드리 기업이 필요한데 10나노 이하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두 곳뿐입니다. 특히 3나노에선 삼성이 이 분야 세계 1위인 TSMC보다 반년 정도 앞섭니다. 이 공정은 내년부터 최신 스마트폰에 쓰일 예정인데 반도체가 미세해질수록 발열량이 줄어 스마트폰 전체 성능을 높입니다. 3나노 기술은 미국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이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躍進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안엔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문 CEO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을 안내하며 3나노 공정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미국 정재계에 소개할 계획입니다. 당초 이 부회장은 내일 재판에 출석해야 했지만 법원은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맞춰 불출석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 일각에선 법원이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